간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는데요.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긴축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고요. 한편 연준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3개 은행이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경제는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는 또 올라갈 건데 걱정도 되고, 근데 너무 또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괜찮게 연착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히 이렇게 인플레 상황이 넘어갈 거냐 이런 기대감도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GDP하고 이제 뭐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경제 분석국에서 이제 GDP 이제 1분기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나왔죠. 2% 성장했다고 나왔는데 예상치 1.3%보다는 확실히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난해 3분기, 4분기에서 3.2%, 2.9%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5월달 펜딩 주택 매매 지수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 2.7%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편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구매자들이 신규 주택 시장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제 건설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박앤 세일을 좀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나 펜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편중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23만 9천 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망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EY 쪽의 그 투자기관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레고리 다코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진정한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와 소득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죠. 이게 제자리 혹은 약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연준 의사록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관리자 지수하고 온갖 노동지표들이 또 대량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13일 날 대만 반도체가 있고 14일 날 유나이티드 헬스,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실적 어떻게 될지 열심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애플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애플이 지금 3조 달러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190달러 74센트 딱 돼야지만 이게 도달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참 역경이 많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생각하실 때 조금 잘못 보시는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한국 반도체 주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 반도체는 이제는 중국의 수요나 경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미국하고는 약간의 디커플링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국 보호주의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 보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지금 견제를 하고 미국하고 또 이제 맞붙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이 좀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다시 테마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살아나야지 이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제대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 캐나다 쪽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을 하겠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캐나다 쪽에서 정부가 이제 그런 뉴스 검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서로가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웰스파고가 한 4%대 올랐고, 다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이나 한 2%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스트레스 테스트 잘 통과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당주를 배당을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줄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배당을 마음대로 못 주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당을 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얘기가 나왔어요. 디즈니가 지금 4월, 5월 그 테마파크 입장객이 다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하고 이 스트리밍 쪽에서 추가 손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2분기에 가입자가 4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가가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굉장히 안 좋죠. 그쪽을 이제 일종의 뭐 자치구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그걸 해제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안 좋은데 소송 중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주지사가 내년으로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뭔가 디즈니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장중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 차트 가지고 왔는데, 이 테슬라 차트상으로 보면은 잘하면은 $300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210까지 다시 또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조정 국면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충전 표준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내년 후반쯤 돼야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캐시우드가 지금 계속 팔고 있죠. 테슬라 주식을 자꾸만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3만 주 가까이 매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테슬라 주식 요런 어떤 이번 주 일요일 날 2분기 차량 딜리버리 한 거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좀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로드스타운이 이제 파산하면서 뭐 리비안이나 뭐 아니면은 루시드나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이익을 보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파업 이슈로 떠들썩했던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소비주 쪽으로 이제 가치주 찾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주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벅스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최근에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라는 그 날에 이제 일부 지점에서 그 일부 지점에는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 만드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장식을 하겠다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붙어서 이제 지점 문을 닫은 이런 상황까지 간 거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스타벅스가 그동안에 어떤 성장주 대열에서 살짝 이탈해서 좀 안정된 어떤 우량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 자체가 2017년도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배 이상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퍼 같은 경우에도 시장 평균 수준에서 안정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6월 들어가지고 적극 매수 이견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 평균 목표가가 $115 수준, 그리고 최고는 한 $13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회복은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201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불거지는 거고, 지난 4분기의 실적을 조금 미스해서 기대치를 미스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지만 올해는 조금 높게 설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100 접근할 때 매수하면서 $100 무너지면 손절매하자, 좀 뭔가 좀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결국 이제 98달러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있고 볼린저 밴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수렴 구간이 확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2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주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붙어서 가격 밀리면은 아래쪽에 84달러, 88달러 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조 문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노조를 회사 측에서 전격적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성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수익성 간신히 버티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고 미국도 소비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88달러 구간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오면은 빠르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시장 평균인 115달러 구간까지 손들면은 매수에서 7%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스타벅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커피 브랜드죠. 88달러 진입 시 매수를 해서 목표가 115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